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한화가 아웃홈을 인수를 했잖아요. 7개월 만에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매출 2조 원짜리라서 뭐 배보다 배꼽이 크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런 거 좀 차치하고 오늘 기업 평가 가치가 얼마나 올라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이제 아웃홈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급식 그 2위의 자리를 수성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자, 아홈을 삼키자 급식판이 뒤집어진다라고 하는데 어떤 얘기일지 만나볼게요. 일단 하나 같은 경우에는 5년 만에 이 단체 급식 시장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그동안 아주 예전에 25년간 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30년간 급식 시장을 주도했던 그런 기억이 떠올라서 그런 부분 좀 담아봤고 하나 푸드테크라는 곳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급식 그 사업을 좀 신설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서 K푸드 그리고 테크푸드 그거에 본격적으로 진입해서 다시 하려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김승현 회장의 세 번째 아들인 김동선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호텔앤리조트 부사장이죠. 입지를 좀 강화시키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김승현 회장에게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너지 좀 몰아주고 둘째 아들은 뭐 금융 쪽 몰아주고 이 셋째 아들이 호텔과 유통 좀 쫙 잡을 수 있게끔 힘을 실어주는 뭐 포석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이제 호텔이나 뭐 리조트, 골프장 이런 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급식 사업 다시 하게 되면 시너지를 강화하게 되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하나그룹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항공 있죠, 조선, 방산, 에너지 이런 부분이 해외에 이제 수출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근데 그동안 이제 내수주로 기업이 저평가 받았었는데 이 수출 기류를 타게 되면은 수출에 대한 모멘텀도 좀 강해지지 않을까. 그게 밸류, 리레이팅 기대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 로보틱스의 주방 조리 로봇을 보여드리는 건데 하나 푸드테크와 그리고 하나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 급식 시스템이나 주방 자동화 기술 이론 쪽으로 더 힘을 몰아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게 기술이 접목됐다면 하나가 아오홈을 인수했다고 했는데 아오홈의 성장 그런 지배력이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 낮은 기업 밸류가 다시금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시장 한편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증권사에서는 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 자, 그래서 급식주의 피어 그룹 이거는 다른 동종 기업의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주가는 어떨까 이렇게 보면은 국내 주요 플레이어가 지금 한 6개 정도 됩니다. 삼성, 웰스토리, 현대그린푸드, 아워홈, CJ 프레시웨어, 웨이 그리고 풀무원, 신세계푸드인데 여기에서 4개의 상장사가 있잖아요. 그게 시총 1조는 넘어가는 거고 제가 밑에 증권사의 자료를 좀 붙여놨습니다. 단체 급식 3개사 그러니까 CJ 프레시웨이, 풀무원 그리고 신세계푸드인데 그 시가총액을 좀 비교해 보니까 현재 굉장히 주가가 지금 뭐라고 그럴까 조용해요.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지금 아오홈이 인수된 이 격변의 시장의 이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급식 관련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적인 산업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그 변동성이 크지 않는 거죠. 내수 업종의 한계 부분도 있고 급식이나 식자재 유통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크게 이제 확대되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차입금 의존도도 좀 높은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코스피 대비해서 저평가받는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는 변할 수 있다라는 게 그 골자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만나보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을 바꾸는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첫 번째 이제 해외 진출 부분입니다. 왜 삼성 쪽에서 베트남에 급식 사업 진출하는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캡티브 해외 증설 수혜 이런 부분으로 가면은 내수의 흐름을 갖고 있는 급식 업체가 수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매출 기대가 있다라는 거고 급식 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 평가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지만 이 선진국 중심으로 해서는 굉장히 견조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선진국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멀티플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그런 걸 앞으로 재평가 받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국내에서도 시장 규모가 조금 더 확대될 수가 있는 게 그 군부대 쪽에서 민간 업체를 개방을 했더라고요. 급식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도 외주 업체 탄력 쪽으로 갖고 올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이슈가 있고요. 비용 혁신 부분에서도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센트럴 키친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속도를 빠르게 하고 원가를 절감하게 하고 이제 위생적으로 좋게 만드는 건데 한 곳에서 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중소 영세 업체들은 좀 하기 힘든 뭐 영역 환경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협동 로봇 도입.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로봇 쪽 오늘 튀잖아요. 이런 흐름들이 같이 묻어나고 있는데 삼성과 현대와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급식 그 부분도 있으면서 협동 로봇, 그러니까 로봇 이런 부분도 관심이 있으니까 이 둘이 시너지를 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확실히 앞으로 원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흐름으로 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급식 사업은 이제 중간 사이즈는 다 죽고 대기업 중심으로 업계 재편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대기업 위주의 급식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빛을 못 봤지만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 탑픽은 이런 부분을 보면 이제 투자 포인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성장 기회를 모색하거나 센트럴 키즈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곳에서 만들어서 뿌리는 거, 그 확장 가능성, 또 협동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업체가 긍정적이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따지면 한화가 더 가치가 재평가받을까라는 기대를 하신다면 증권사에서는 현대그린푸드 얘기하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계열의 그 현대그린푸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또 좀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급식판이 뒤집어지는데 대기업 중심으로 기업 질서가 재편될 거고 그거는 하나보다 조금 더 현대그린푸드가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또 재미있는 그 답변이 나와서 이런 부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뒤집어진 급식판 안에서 급식 관련주의 재편 가능성 그런 부분도 앞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